지금 뭐 이제 좀 작년에 좀 소란스러웠고 제가 좀 그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. 사과드리고요. 지금 김영준 교수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이제 김영준 교수님께서 따로 질문은 안 하셨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면 이제 하태경 대표께서는 한나라당은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한나라당을 갖다가 부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제 그런 취지였던 것 같고 김영준 교수님은 지금 이제 어떤 뭐 한나라당을 혹은 뭐 한나라당의 어떤 특정 세력을 뭐 비판하고 또 보수가 이제 한나라당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보수 신당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갈라질 때가 아니다. 어떻든 하여튼 통합하고 어떤 하나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.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떤 보기에 따라서는 하태경 대표 발표하신 거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충돌하는 측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결국 표현은 다르지만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 대표께서 이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. 잠깐 요 끝나고 지금 하태경 대표 발표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 의원님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 시간이 벌써 이렇게 괜찮습니다. 4시까지는 시간이 됩니다.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보수는 여태까지 내부 마이크. 네, 죄송합니다. 보수는 여태까지 내부 가치 투쟁이나 경쟁, 논쟁 이런 게 굉장히 적었습니다. 그랬기 때문에 지금 결국 영혼이 없는 대통령, 영혼이 없는 정당 이런 게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지금 이 시점에서 통합을 강조하는 것은 저는 결국 정치 야합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까 전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답변 드리면서 계속 이어가면 제가 전두환 정부랑 지금 MB 정부가 본질적으로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가 어떤 폭력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들과 국가의 중요 어젠다에 있어서 토론과 대화,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그 지점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겁니다. 노무현 정부 때는 안 그랬습니다. 노무현 정부는 그때 한미 FTA를 추진할 때 한미 FTA 대책반이라는 굉장히 큰 조직을 만들어서 내용을 만들고 노사모를 총동원했습니다. 그리고 친노적인 좌파 조직을 총동원해서 FTA를 반대하는 당시에 민노당이나 이런 곳이랑 싸웠습니다. 근데 이번 FTA 국면을 보더라도 MB를 지지했던 여러 과거 시민단체들이나 혹은 뭐 박사모나 뭐 이런 단체들이 FTA 문제를 가지고 집회를 열고 토론회를 열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. 오직 나서는 사람은 FTA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2~3명이 TV 토론회에 나오고 뭐 인터넷에 글 올리고 이 정도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국가의 중체대한 어젠다가 있을 때 적어도 그 문제만은 공당의 국회의원이라면 그리고 공당의 당원이라면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흔드는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지금 이 한나라당은 그런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. 때문에 지금 자꾸 정치적인 통합을 얘기하면 정치공학적인 통합이 되지 우파의 진정한 혁신, 재탄생, 그를 통한 정말 시너지 이런 게 나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. 그래서 대선 때는 단일화로 가야 되겠지만 이번 총선 때는 가치를 가지고 우파끼리도 한판 붙어보자. 한나라당 당신들이 지향하는 사회가 뭐냐.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. 한나라당은 가치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정책을 우파에서 좌파로 막 바꿉니다. 인기가 있으면 우파로 갔다가 인기가 없으면 좌파로 가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 정권 잡을 때는 노무현이 막 증세를 하니까 감세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. 그러다가 갑자기 뭐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없다 그러니까 복지 이야기하면서 지금 또 증세를 막 이야기합니다. 그러면 왜 감세를 이야기하던 사람이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증세 복지를 이야기하는지 국민들한테 차분히 설명하는 이런 게 없습니다. 물론 국민들도 기억력이 짧죠. 다 잊어버리고 저 사람들이 과거에 감세를 이야기했 이런 이제 그런 데 대한 감시 여러분들이 감시하고 감독하고 지적할 건 지적하고 이런 지난한 논쟁이 있어야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. 그래야 국민들 표를 모을 수 있지. 국민들이 뭐 바보입니까? 모르못합니까? 갑자기 정치적 제스처를 A에서 B로 취하면
그대로 다 따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우파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. 이게 제 요지고, 새롭게 태어나는 기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꿔야 되는데, 머리는 리더십을 바꿔야 되고, 당을 해체하고 새로운 당까지 가더라도 리더십끼리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 되고, 발끝까지 바꿔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, 이 말씀 제가 조금만 드리면은, 지금 지역에 가면 풀뿌리 NGO들 있지 않습니까? 지역 여론을 실제로 움직이는 여론 우파 조직 하나도 없습니다. 전부 다 좌파들이 다 합니다. 근데 좌파들이 풀뿌리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반미 정복을 너무 이념을 앞세우기 때문에 인기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래서 우파의 또 다른 상징이 군복 입고 아스팔트에서 이런 게 상징이 돼 있지 않습니까? 제가 거기 애국단체 대표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. 반드시 군복을 입으셔야 됩니까? 아니라는 겁니다. 그럼 왜 군복을 입으십니까? 국민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싫어하는데. 예? 군복이 싫어요? 아니, 국민들이 싫어하는데 왜 군복을 입으십니까? 라고 여쭤보니까 답변이 뭐냐면은 군복을 입히지 않으면 이 어르신들이 집회장에 나오지 않고 그 주변의 커피숍이나 이런 데 이제 노닥거리신다는 겁니다. 모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린 적이 있어요. 그러면 군복 대신에 유니폼을 입으시면 되겠네요. 그러니까 동의하시더라고요. 이제 유니폼 같이 입는 건 충분히 입을 수 있다. 이런 거고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파가 대중적인 전략이나 전술을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. 어떤 거냐면은 삐라를 뿌리는 게 있습니다. 삐라 당연히 뿌려야 됩니다. 북한으로. 북한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. 근데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고 어려운 행동이라도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삐라를 왜 뿌려야 되는지 국민들한테 소통을 해서 지지를 얻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활동에 소홀하다는 거죠. 삐라는 당연히 뿌려야 되지만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파가 제 표현으로는 아스팔트에도 있어야 되지만 지역 현장 풀뿌리로 내려가서 지역의 아픔들을 보듬고 그런 NGO들을 많이 만들고 국가는 그런 지역 풀뿌리 NGO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새로운 새마을운동을 해야 된다. 한국 사회를 새롭게 과거의 새마을운동이 경제성장의 발판이 된 그런 새마을운동이었다면 지금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을 정말 선진사회로 우리 사회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가 정말 선진화될 수 있도록 그 힘을, 그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런 풀뿌리 시민운동을 우파들이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. 이런 말씀을 제가 또 드리고 싶었습니다.